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대절의 주어. 여기는 그냥 주어, 여기는 그냥 목적어, 여기는 대절의 주어 대신에 이제 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 뭐 이런 구조가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 즉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로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심지어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이 어법사항이 있습니다. 됐어? 근데 이게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 두 번째 동사자리 있죠. 이 부분 보통 여기를 가지고 원래 수일치 문제나 이런 걸로 좀 돼요. 이제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뭐 수일치고 뭐고 낼 거 없잖아요. 어차피 조동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어법적인 포인트보다는 해석적인 측면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 졸아라 이제 성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You didn't know. 너가 알지 못했대. 대절 이하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대절 이하가 뭔데요? Would interest you. 여기서의 interest는 동사로 쓰인 거잖아. 그래서 흥미를 주다라는 뜻이야. 흥미를 주다. 그러면은 너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는 걸 너가 알지 못했던 주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할 때.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이 부분 해석 테스트에 내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를 만약 밑줄을 내가 쫙 쳐놨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는 걸 너가 알지 못했던 주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적인 게 중요한 거라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다시. 자, 너에게 흥미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걸 너가 알지 못했던 주제에 활성화될 수 있다. 즉 흥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즉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행사 가보니까 재밌네. 나는 여기에 내가 흥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네. 여기에 좀 관심이 생기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죠? You might be able to work. 너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뭔가를 이제 work 할 수도 있대요. 여기서의 work는 뒤를 좀 봐야겠는데 this new knowledge into conversa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work,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might discover, 너가 발견할 수도 있는데 from an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그럼 야외 레크레이션 전문가로부터 너가 알게 될 수도 있대요. that절을요. 이 that도 어법 포인트입니다.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앞에 있는 스페셜리스트 꾸며줘서 뭐 이거 후 같은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뒤에 일단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그렇죠? 게다가 이 that은요. 앞에 나와 있는 discover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discover의 목적어. 알겠죠? 이런 게 어법으로 나오는 거야. 헷갈리라고. 알겠죠? 니네가 봤을 때는 benefit의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benefit은 자타동사가 둘 다 돼요. 여기서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야. 이익을 얻다. 이게 자동사로 쓰일 때 내가 이익을 얻는 거고요. 타동사로 쓰일 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뭐로부터요? 팀워크를 구축하는 리트리트는 어떤 그 수련회 같은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 그런 걸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될 수도 있답니다. 레크레이션 전문가로부터. 나는 레크레이션 분야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런 관련된 뭐 어떤 행사에 내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레크레이션 자격증 관련된 뭐 그런 행사? 뭐 이런 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배운 거야. 내가 이제 참석한 저랑 그리고 내 동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팀워크를 구축하는 수련회로부터 내가 이런 걸 좀 배울 점이 있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팀워크를 좀 이렇게 좀 다지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 Similarly, 마찬가지로 on art exhibit, 미술 전시회가 might introduce you, 당신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대요. 뭐를요? To a new shade of red, 새로운 색조의 빨간색. 이런 거를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색조가 어떤 거냐? That will make a bolder statement on your website. 너의 웹사이트에다가 이 볼드라는 것 자체가
진하기란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볼드체라는 거 들어봤어요? 글씨 진하게 설정하는 거. 그래서 두드러진, 뭐 진한 이런 뜻입니다. 즉, 더 두드러진 진술을 하게 해줄 빨간색의 새로운 색조를 너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까지는 인스타에다가 글을 쓸 때 그냥 밋밋하게 썼어. 스토리 같은 거 올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행사에 참여해갖고 어떤 미술 박람회 이런 걸 봤어. 근데 이제 빨간색이 뭔가 되게 예쁜 거야. 내가 이거 인스타에다가 글 올릴 때 앞으로 요 색깔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participating in unrelated event. 자, 관련이 없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제 정리하는 거죠.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건 opens you up. 너에게 열어줄 거랍니다. 뭐를요? 새로운 기회. 그리고 경험에다가 너를 열어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이 되는 거죠.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그 관련 없는 일에 많이 이런저런 경험을 다양하게 해봐. 그러면은 혹시 모르지? 네가 거기에서 뭔가 영감을 얻을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글은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다 나와 있는 글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시험을 낼 때 보통 어떻게 많이 내냐면요. 여러분 이제 국어 시간에 수미쌍방 구조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앞뒤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 그러면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빈 칸을 뚫어서 출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보통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보통 시험 난이도를 좀 어렵게 낼 거라면요, 첫 부분에 빈칸 뚫는 게 약간 국룰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빈칸을 뚫어놓으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읽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빈칸을 뚫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세 질문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걸 쓴다. 어떻게? 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너 써야지. 안 쓰고 있는데. 50개 언제 다 써? 요새 잘 펴. 글씨를 못 알아봐. 아니 눈치가 그렇게 없어. 어. 적어도 사람이 쓸 수 있게 틀리게. 너도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내가 맛있다고. 너도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50개 글씨 못 알아보겠다고 하고. 점점 좀 비싸. 이거는 총몇 개 틀려? 50개 총 50개라고 모르는구나. 너 어제 좀 너 뒤졌어. 너 뒤졌어. 시원. 진짜 뒤졌어. 왜? 나한테 걸리시면 야, 현실적으로 40개 정도는 봐줘야 돼. 정확히 50개를 그거 다 틀렸다고. 100개 먹지. 응? 야, 절반 반대다. 죽을 것 같은 거. 야, 그래도 그거는 내 이만한. 자, 쉬는 시간 끝. 다음 거 볼게요. 이번 지문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제목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 유권자들이 긍정적 선거 운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왜 긍정적 선거 운동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정말로.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 긍정적 선거 운동이라는 게 뭐야? 그 개념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만 알면은 이 글의 전체 내용 파악이 되겠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as a rule 하면 이런 것도 이제 해석 잘 못하는데 나와 있죠? 그냥 generally야, generally. 일반적으로. Americans favor positive. 자,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것을 선호한답니다. over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치적 선거 운동보다는요, 긍정적인 선거 운동을 선호한대요. 자, 즉, that is, voters prefer candidate. 유권자들은요, 후보자를 선호한다고요. 즉, 윗문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미리 말합니다. 긍정적 선거운동에 호의를 보인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호하느냐
who is in favor of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in favor of 지지하는 거예요. 또는 찬성하는 거예요. 됐어요? in favor of 하면은 뭔가를 찬성하는 거고 이거의 반대말이 against예요. 뭔가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찬성하는 후보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to 뭐보다 another candidate 또 다른 후보자보다요. 그 후보자가 누구냐?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에 그저 반대하는 후보자보다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별거 아니지만 prefer A to B 여기 나와 있죠? prefer to 보이시죠?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부터가 중요하겠죠. 왜 긍정적인 그런 것을 선호하느냐? One reason. 자, 한 가지 이유가 대절이랍니다. Voters may suspect. 유권자들은 의심할 수도 있거든. 뭐를? 여기 대생략된 거고. A negative candidate. 자, 부정적인 후보자는 had something to hide. 뭔가 숨길 만한 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is using negative politics. 부정적인 politics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서의 politics는요 정책이 아니고요 책략이라는 뜻이야. 책략. 어떤 부정적 책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to hide it.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공약을 하잖아요 후보자들이. 그럼 공약을 하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정적인 거. 근데 뭔가 부정적인 이제 자세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면 나 다른 후보자를 깐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저 자식 저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거 까는 거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또 뭔가 자기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이런 책략을 쓰고 있는 거구나. 저렇게 남을 까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유 나옵니다. 또한 a positive campaign tends to be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자, 긍정적 선거 운동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강하고요.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대요. 그냥 그런 경향성이 있대. 뭐보다? 부정적인 선거 운동보다. 왜 그러냐면 it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니까. 뭐가? to be for something. 여기서 for가 찬성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against가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에 찬성하는 게 뭐보다? merely against something. 무언가에 단지 반대하는 것보다 그냥 뭔가에 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됐어? 왜냐면은 뭔가에 찬성한다라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좀 긍정적인 인물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 선거 운동이 더 강하고 더 성공적이라는 거겠죠. 별 내용 없죠? 그죠? 자, 그래서 a positive campaign. 자, 긍정적 선거 운동은 usually 보통은 projects an image. 이 프로젝트라는 게 지금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프로젝터잖아. 프로젝터. 그렇죠?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뭔가를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 선거 운동은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 준대요.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는가? Success, confidence, and optimism. 이런 이미지를 투영해 준다는 거죠. 성공, 자신감, 낙관주의. 됐어요? 이 낙관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관주의잖아요. 비관주의. 맞나? S 두 개 보는 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아씨,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스펠링이 헷갈릴 때가 있어. 맞을 거예요. 잠깐만. 아씨, 확인해 볼게. 네, 진짜 꼭 한 번씩 이런다니까. 꼭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Sorry. 맞아요. S 두 개 맞아. 헷갈렸어. Sorry. 어쨌든 반대말이야. 반대말. 비관주의라는 뜻이에요. 얘는 비관주의. 됐죠? 자, 그래서 긍정적 선거 운동은 어떤 이미지를 투영한다고요? 성공, 자신감, 낙관주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거냐? Three qualities, 어떤 세 가지 특질인데요. 어떤 특질이냐? Then Americans like to see in elected officials. 자, elected라는 건 elect는 뭔가 선출하다, 선거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선출된 official, 공직자에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세 가지 특징이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거래요, 요거. 성공,
자신감, 낙관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긍정적 선거 운동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선거 운동이 미국에서 잘 먹힌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긍정적 선거 운동을 더 선호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적 선거 운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저 자식 저거.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긍정적 선거 운동 자체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이니까. 이게 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글 자체는 사실 시험에 낼 거는 정말 없어 보여요. 왜냐면 낼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이유를 서술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3번. 별로 안 어려웠으니까.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상식. 자, 우리 한번 거기 그 분석서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자면 새끼 식사를 어떤 형태로 균형을 맞춰야 가장 이상적인가라고 나왔어요. 새끼 식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해보세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먹어야 돼? 점심이요? 아침이잖아. 아이, 이씨. 아침, 점심이 중간, 저녁을 제일 적게. 이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냥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이 시험 출제자야. 시험 출제자. 근데 이거 모르는 물론 예성이 모를 수도 있지만.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나 제목이나 이런 문제로 내겠냐고요. 안 내요. 내면 땡큐죠. 안 내면 이걸 누가 몰라 이거를. 땡큐잖아.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같은 걸로 만약에 나왔다. 만약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이런 거 너무 쉽죠.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가 쉬울수록 세부적인 걸로 내야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또 어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니까 세부적인 뭔가로 좀 물어보겠구나. 예를 들면은 어휘에 관련된 문제라고. 됐어요? 왜냐면 아침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중립적인 거, 여기는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내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raditionally,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have eaten 3 meals a day.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해왔답니다. Breakfast in the morning,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Lunch and midday, 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And dinner in the evening, 말 그대로 밤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Although this is a useful standard, 비록 이것이 유용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often develop the habit, 자주 습관을 형성해 간답니다. 어떤 습관을 전개하느냐? Of eating a small breakfast and lunch and a large evening meal. 어떻다고요? 아침과 점심을 small, 적게 먹어요. 그리고 evening meal이니까 저녁이죠? 저녁을 large, 크게 먹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런 습관을 전개해 나아간다고요. 이런 습관이 뭡니까? 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자, 여기서 어휘로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체크하려고 했는데 사실 분석서에 웬만한 거 다 체크돼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체크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다 어휘로 낼 만한 애들이에요. 체크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아침, 점심 적게 먹고 저녁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 제가 어떻게 해왔어요? 제가 평생을 일해왔어요, 거의.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수술했잖아. 2주 전에. 그래서 수술한 거야. 알겠냐?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에서 평생 저는 제 사전에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다이어트. 두 번째, 탈모. 세 번째, 수술. 이건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다 겪어봤어요. 진짜. 여러분 그 정말 놀랍게도 지금이야 내가 배 나온 아저씨인데 지금 제가 이제 몸무게가 71kg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있잖아요. 내가 27에 결혼했거든. 근데 결혼하기 전에 평생 동안 내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결혼하기 전 26살까지 제 몸무게가 최대 몸무게가 55kg였어요. 네, 최대 몸무게가 진짜. 저는 평생 5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배를 잡잖아요. 그럼 막 배가죽이 잡혔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저기 뭐야 이제 남학생들은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 군대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내가 신체 검사 3급 나왔었거든요. 왜 3급 나온 줄 알아요? 몸무게 낮아서. 진짜로.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나의 식습관은 20대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진짜요. 똑같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막 찝니다. 이 임계점을 넘으니까 이제 막 얘가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막 58kg였다가 이제 65였다가 그래서 막 한 70, 한 7kg 막 여기까지 막 쪘었어. 진짜 막 돼지였어. 이래요. 진짜로. 그랬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수술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거야. 그나마. 네. 아무튼 그래서 살 그리고 저기 뭐야 수술. 야 나는 내가 수술이라는 걸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내 평생.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건강검진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 있다 그래갖고 왜 자꾸 너네 눈빛 교환하냐? 뭐하냐? 왜 자꾸 눈빛 교환을 해? 너네 뭐 사귀냐?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평생에 수술이라는 거 처음 해보고 한 3년 전인가? 내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깨우는데 와이프가 되게 놀라서 나를 깨우는 거야. 자기가 빨리 일어나봐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여기 내 머리 여기 왼쪽에 진짜 여기 그 탈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빼루방이. 나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기 딱 손을 갖다 대잖아. 살이 만져져. 두피가 만져져. 두피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요. 500원 있죠. 500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어요. 원형 탈모가 생긴 거.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와, 내 평생에 내가 진짜 탈모에 티도 내가 신경을 안 썼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이제 원래 원형 탈모는 사실상 생기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어요. 뭐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한 건 없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풍성해요?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세 가지는 진짜 내 사전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는 건 순서 없어요. 훅 가요. 조심해야 돼.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자 다시. 자 어쨌든 식습관이 이렇게 안 좋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This has a detrimental effect on diges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소화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답니다. have effect on 하면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detrimental 부정적인 해로운 이런 뜻이야. 해로운 영향을 끼쳐요. 특히 as our digestive systems become more sluggish with aging.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훅 들어오네요. 나이 들어간다고. 자, 이 소화 이제 기능이겠죠. 우리의 소화 기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more sluggish해진대요. 더 둔해짐에 따라 이제 이 소화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지금이야 니네가 젊으니까 막 먹어도 괜찮아 보이죠? 안 그래. 훅 간다니까 진짜. 자 이어서 it also means 그것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대절을 의미합니다. 계속 안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거죠.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뭐를? 불충분한 에너지의 공급을요. At the times of the day. 여기서의 day는 낮이에요. 낮. 그러니까 낮 기간에는 불충분한 에너지의 공급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 낮이 언제냐? When. 관계부사야. 여기서 when은. 어차피 어법 안 나오니까 뭐뭐 하는 낮이겠죠. We are most active. 우리가 가장 활동적인 시기인 낮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의 공급이 불충분하고요. 그리고 calorie overload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이제 초과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At the end of the day when we are winding down.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쉬는 시기인 그런 하루의 끝 무렵. 쉽게 말하면 밤이나 저녁이겠죠. 그 시기에는 오히려 칼로리가 오버로드 되고 과부하가 된다고. 됐어? 그런 거를 뜻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낮에 활동적이고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잖아. 그럼 활동적일 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음으로써 음식 섭취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음식 섭취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안 해. 근데 그때 칼로리 과부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A preferable eating pattern. 자, 그럼 바람직한 식사의 형태는요. 바로 무엇이랍니까? Is a large breakfast. 자, 풍부한, 많은 아침 식사. 그리고 a substantial lunch. 상당한 점심. 그리고 a comparably small meal. 비교적 적은 식사랍니다. Early in the evening.
그다음 초저녁에는 비교적 적은 식사. 됐어? 요것도 역시나 주제가 되겠죠. 주제. 너무 쉽죠, 글. 이게 다야. 아주 쉽습니다. 새끼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 점심 많이 먹고 저녁 적게 먹어.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된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너의 바이오리듬에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적게 먹고. 우리 그냥 너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글은요.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릴 만한 어휘 표현들이 몇 개 있었어요. detrimental, 뭐 sluggish,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inadequate, overload, preferable,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만 여러분이 해석만 제대로 해도 또는 이 단어들의 유의어만 제대로 알아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휘 문제로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대입학으로 내면 그냥 껌이다, 껌.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매번 하는 거 똑같은데요. 정리 좀 하자면 아까 전에 데일리를 전체적으로 다 못 하셨어요. 제가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검사를 이제 전원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자습실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다 마무리를 하십니다. 마무리를 하시고 아시죠? 그냥 가시기 전에 사진 찍고 저한테 보내고 기가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아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완료를 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냥 여기 들어가셔서 사진만 찍고 저한테 보내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뒷시간 일정이 있으신 분은요, 오늘 12시 전으로 저한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막 먼저 카톡 보내갖고 뭐 안 보내냐, 뭐 하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여러분이 오늘 중으로 12시도 너무 늦어요. 10시 안으로는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들 했다.